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감독직에서 경질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신태용 감독이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너무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동남아시아 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귀화 선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이제는 베스트 11을 모두 귀화 선수로 구성할 수 있는 스쿼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귀화 선수들이 한 명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유럽 구단들이 거절을 한 거죠.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의무 차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22세 이하 대표팀을 끌고 동남아시아컵에 참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 22세 이하 대표팀이 내년에 있을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회를 22세 이하 선수들하고 치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에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요 네 팀과 한조가 돼서 1승 1무 2패를 기록을 했는데, 요 성적이 22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로 거둔 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태용 감독이 22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와서 장기적으로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회를 치렀다는 건 신태용 감독도 몰랐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본인이 경질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일단 이 신태용 감독이 경질이 된 게 갑작스럽게 경질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신태용 감독은 갑작스럽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좀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이르,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수들과 합의한 전략을 더 잘 구현할 수 있고 더 나은 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에게 고맙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월 11일에 새로운 감독이 도착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태용 감독을 미리 경질하기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태용 감독이 이번 동남아시안컵을 치르면서 동남아시안컵이 성적이 안 나와서 경질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새로운 감독과 접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신태용 감독이 경질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인도네시아 ESPN이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발표한 인도네시아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댓글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 플러스 인도네시아 축구가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면서 분노하는 글들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모여있는 레딧에 가서 신태용 감독의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월드컵 예선 끝났다, 왜 신태용 감독이 경질이 됐는지 맥락 없이 경질이 됐다, 그러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 축구협회가 썩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경질이 됐다 등등등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태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있었다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누군가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냐, 신태용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을 찾을 수가 있느냐 등등등, 애초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도 지금 이 경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해설자인 하나피라는 사람도 신태용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를 발전으로 이끌고 있었던 만큼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을 해임하면 축구 팬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ESPN에서 특집으로 보도한 기사인데요. 어떤 거냐, 신태용 감독의 지도하에서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피파 랭킹이 신태용 감독이 오기 전에는 173위였는데 지금은 127위까지 점프를 했고요.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이 오기 전에는 4번의 대회에서 3번의 대회가 조별리그 탈락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오기 전 대회가 요거거든요. 4경기에서 승점 4점, 5팀 중에 4등으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대회에서 인도네시아가 조별리그 1등을 하고요. 그리고 결승전까지 가는 최고의 또 모습을 보여줬죠.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동남아시안컵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오자마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계 랭킹, 피파 랭킹이 꾸준히 상승한 것 외에도 동남아시아에서 다시금 강호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3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 전에는 올림픽에 나갈 뻔했어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카타르를 제치고 4등을 차지하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경질된 건 터무니없는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토이르가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특이하다. 선수들의 합의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독을 바꿨다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멘트가 뭐였냐면 선수들끼리 합의한 전략,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독이 전술을 짜고 선수들이 수행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한 전략을 감독이 구현을 해야 된다. 요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왜 그러냐?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들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빌미로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네덜란드 선수들이 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감독을 선임하려는 지금 이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선택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ESPN이 분석하기로는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인기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내부에 있는 일부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 신태용 감독의 인기가 너무 커지니까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을 할 때 신태용 감독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축구 해설가가 축구협회 내부에서 마찰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토이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태용 감독과의 문제가 지난 10월부터 있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일찍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런 이제 흐름을 보면 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기가 정말 좀 높아지고 하니까 약간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질이 되자마자 클로이베르트를 선임하는 것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로마노 기자도 클로이베르트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그리고 1월 12일 인도네시아에서 클로이베르트가 인터뷰를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로마노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클로이베르트가 엄청난 감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클로이베르트가 퀴라소 대표팀에서 6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 이제 6경기가 히딩크 감독이 퀴라소 대표팀을 이끌다가 건강상 문제로 대표팀을 더 이상 맡지 못했을 때 6경기를 임시로 맡았던 거예요. 감독으로서. 그리고 튀르키예로 가서 아다나 드미스포르라는 팀을 맡았어요. 근데 20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왜 20경기밖에 안 했냐? 14라운드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팀이 클로이베르트가 오기 전에는 4등을 하고 있었는데 클로이베르트가 온 다음에 바로 중위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이베르트가 엄청난 감독도 아닌데 사실 감독 경력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바로 클로이베르트를 좀 선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어떤 또 분석이 있냐면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냐?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그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독단으로 선택을 해서 선임을 했잖아요. 유명한 이름값 클린스만이라는 이 레전드를 한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토이르 축구협회장도 클로이베르트라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여러 선수들을 이제 귀화를 시켜서 이제는 체급이 조금 커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름값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왜 드러나냐면 이 토이르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 인도네시아가 최소한 2026년에 월드컵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에서 9등 안에 들어서 월드컵에 나가고 2045년까지
피파 랭킹 50위 안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잠자는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내가 인도네시아 축구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한 청사진을 되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플랜에 신태용 감독이 초반 기틀을 닦는 그리고 이제 귀화 선수들을 귀화를 시켜서 성적을 어느 정도 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약간 애매한 선수들 2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 유럽에서도 아니 변방 리그에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를 귀화시켰어요. 그런데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신태용 감독이 보여주니까 요즘에는 뭐 이즈스나 뭐 베르동크나 유럽 리그에서도 1부 리그에서 뛰는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을 한두 명씩 귀화를 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태용 감독이 아니라 더 이름값 있는 감독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단물만 빼앗기고 경질이 되는 기틀만 닦아놓고 경질이 되는 심지어 이 프로젝트가 신태용 감독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같이 함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만들어 나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축구는 아무래도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피지컬만 좋아져도 성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갔을 때 선수들의 피지컬 향상에 정말 공을 들였고 그 피지컬 향상에 대한 이 노하우가 아무래도 국내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그 팀들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가자마자 피지컬이 좋아지니까 성적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루시에 감독으로 바뀌었다가 또 별로니까 김상식 감독이 됐고 또 이제 여기서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통해 다시금 이번에 동남아시안컵 우승을 했죠. 요런 이제 포인트를 이제 한국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축구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선택한 건 여기서 귀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선수들이 약간 이제 섞여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네덜란드 선수들을 귀화를 시키자. 그러면 피지컬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성적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신태용 감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틀만 닦아놓고 조금 발전하니까 바로 이제 그 감독을 갈아치우는 이제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인도네시아 ESPN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도 이 경질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봐요. 인도네시아 요 이제 ESPN에서 취재한 결과 신태용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가족은 뉴스를 통해서 해고 소식을 알게 됐고 특히나 가족들이 신태용 감독의 경질 소식에 격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이 경질 사태가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도 좀 불쾌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좀 부당한 게 아무래도 너무나 지금 잘 하고 있었으니까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를 동남아시안컵을 참여해서 내년 시즌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생각하면서 본인은 계속 이제 다음 해에 뭔가를 좀 구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룻밤 만에 경질이 되고 이미 대체자도 구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 선수가 인도네시아 그 축구협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글도 남겼어요. 정말 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참겠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태용 감독에 대한 예의 없이 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인도네시아 팬들도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제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이 이래요. 믿기 어렵다. 최근에 이 성과들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들 본인들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너무나 결과지향적이다. 과정이 좋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등등등.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이 갑작스럽게 좀 해고가 됐고 해고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리고 이제 너무 무례한 방식으로 경질이 됐습니다.